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의 어떠한 방송이나 어떤 미디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꽤 많이 오늘 그래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이 있다 보니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왔던 것 같고, 2000포인트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오다 보니 시장의 충격이 거의 공포 수준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이야기하기에도 이제 과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 분석으로 이야기하기에도 사실 너무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고 그게 진짜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곤 하죠. 어, 사실 저희도 회사에서는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어, 1980과 1900 그쵸. 그러니까 2000에서 1980 정도 포인트 내로 한번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 보니 정말 쉽지 않구나 주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저희도 생각해 보건대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조금 많이 무뎌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러한 좋은 시장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의 시장을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많았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항상 긴장을 하고 지냈었기에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더욱더 긴장하고 지냈던 기억이 나고 정확한 어떤 매매 원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특히 이러한 시장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좀 무감각해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무튼 이번에 시장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을 한번 다시 더 배우는 좀 계기가 된 것 같고, 아직도 시장에서 음, 시장은 무의미하다, 종목만 보자라는 이야기하는 분들의 논리가 사실 위험한 논리이구나를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종목을 위주로 보는 사람과 시장을 위주로 보는 사람은 약간 좀 성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맞고 틀리고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습니다. 시장을 위주로 보는 사람과 종목의 가치만을 보고 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시장을 보고 투자하고 좋은 실적을 보고 투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일 것 같지만, 사실 이쪽은 오히려 중기 투자자들이 많고요.
개별 종목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이 많고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오랫동안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죠. 개별 어떤 종목과 뭐 이런 거와 좀 무관하도록 시장이 꺾이면 일단 나오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도 보면 장기 투자할 상황이 없었죠. 근데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내 종목은 언제든 간다라는 생각에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아주 비중을 적게. 근데 이것이 최근에 시장에 들어들면서 단타라는 느낌으로 좀 변한 게 있죠. 종목이 적거나 종목이 어떤 이슈나 호재, 뭐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매매해서 짧게 먹고 나온다라는 이런 걸로 변질이 좀 되긴 했는데요.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방식과 바텀업으로 하는 이런 방식을 보면 보통 이쪽 저희 같은 포지션을 갖는 사람들이 중기 투자자들이 많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 종목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가 많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여러 종목을 이제 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이제 요런 거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돼서 한두 종목으로 단타를 하는 걸로 지금 시장 보지 않고 종목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조금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느꼈고요.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 이 가운데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데요. 이런 어떤 큰 전제가 이거는 당연히 기본인 것이고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싼 주식이라는 개념, 싼 주식. 많이 빠진 주식을 싼 주식이라고 해야 되느냐 라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매출이라든지 어떤 뭐 영업이익 순이익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주가가 매우 많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주가가 매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걸 나눠서 봐야겠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모두 싼 주식이 아니고 이것을 싸니까 저점 매수해야지 이런 개념으로는 안 가고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가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흔히 그럼에도 이 회사의 매출과 어떤 실적들은 상당한 회사들이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을 사실은 싼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실적에 문제가 생겨서 성장의 한계로 인해서 실적이 빠져서 주가가 빠지는 건 싼 주식이 아니죠. 지금은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같이 종목이 빠지니까 뭐가 싼 주식인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대부분 이쪽을 보지 않고 주가의 가격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면은 뭐 LNF 같은 종목 있죠. 예를 들어서 LNF나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져 있죠. LNF나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시젠이나 저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은 저는 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보면 오늘 보면 뭐 현대차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리고 뭐 이런 기아차도 되겠죠. 일단 현대차만 볼까요? 현대차는 실적이 확 꺾인 회사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 이것은 싼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요즘에 이제 시장이 확 달라지는 모습 슈젤 같은 종목도 슈젤이 엄청난 어떤 영업이익과 뭐 영업이익률이 아마 50 정도 했었죠. 그렇죠. 50 정도 됐던 회사가 이제는 30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상당한 영업이익이지만 사실 이쪽 보톡스 쪽은 국내 시장 과점이 돼 있고 이제 완전 경쟁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제살 깎아 먹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실적 매출의 성장에 어떤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좋아도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확 꺾이는 것들도 안 좋은 거지만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함에도 과거보다 증가율이 빠져 있으면 이거 역시도 싼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식들도. 그래서 지금은 싼 주식이고 뭐고 이런 거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시장이 돌아나갔을 때 그래도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그런 주식들은 조금 빛이 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실 오전 시황에는 저희가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보통 오전 시황은 그 장이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밤 사이에 특히 뉴욕 시장이 반등을 했었죠.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이러한 느낌이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그 변동성 지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나스닥은 반등했지만 그럼에도 변동성 지수는 왜 그런 주가의 모습을 반영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변동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라라는 경계하라라는 신호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루의 반등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볼 때는 이제는 주간 차트로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으면 아예 안전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을 할 정도 합니다. 주간 차트 상에 무언가가 확 돌아나가지 않는 이상은 혹은 내가 자주 보는 어떠한 보조 지표가 눈에 띌 정도로 확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서 보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주간 차트 상에서 보는 보조 지표가 좀 돌아나갈 정도면 그래도 조금 믿을 수가 있는데 일간 차트는 워낙 거짓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세는 주간 차트로 어떤 기본 이 가격과 거래량과 그리고 보조지표 정도 하나를 펴놓고 보조지표상에서 어떠한 강력한 무언가가 없으면 일간 차트상에서 등락이 있더라도 좀 무시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 상당한 거래량이 뛰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할 말들을 방송에서 할 말들을 카페에다가 그대로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역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루를 매일매일 대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응을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카페에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금일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과거의 사례를 좀 이렇게 본 건데요. 현재 흔히 말하는 월간 차트상의 60월 이평선 내 위치에 닿던 경우가
현재까지 7차례 정도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다 좀 굵직굵직한 이러한 좀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현재는 뭐 반도체 업황이나 무역 전쟁 혹은 뭐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히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요런 정도까지 많이 왔다. 근데 예전부터 월간 차트 상의 60개월 선은 조금 의미를 좀 두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분명 최근에 이 하락은 이 월간 차트 상에서의 어떤 이 긴 음봉, 장대 음봉은 어떻게 보면 지나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전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지나쳐 보인다라는 것은 시장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볼 때는 지나쳐 보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시장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반등할 거야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60 월봉선을 이탈했다. 그러나 이 60 월봉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한 5년 전인 거잖아요. 5년 전. 평균 가격. 그죠? 5년 전, 5년 동안의 어떤 평균가. 이때 가격이라는 것은 현재와 5년 전과 경제 상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격으로 회귀했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뭐 지나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어떠한 무언가를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궁색해지는 이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방송들에서 보면 내일은 반등할 거다라고 한 달 정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더욱더 확실한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점점점 그 어떤 프로그램 매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달라진 어떤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급등과 급락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뉴노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시장에서 이런 생각했던 어떤 밸류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과 좀 달라진 이런 모습이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한. 그 어떤 이야기로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어떤 막무가내의 어떤 희망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지금의 장세를 어떻게든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어떠한 버티기도 아닐 수 있고 그렇죠. 무조건 버틴다라는 것은 또 능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든 하루 중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날들 중에 하루.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물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아마 더 빠질 것 같긴 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적으로 뭐 나온 뉴스나 어떤 보고서나 어떤 뭐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 그것들의 결론이 보통 대부분 그럼에도 좀 좋아질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빠졌다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은 현재 상황만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들어왔는데요. 현물이란 것이 있고 선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현물은 파는데 선물은 산다. 근데 지금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거는 그래도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것인가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이런 강세장일 때는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누가 봐도 강세장일 경우에는 이 포지션을 반대로 섞을 이유가 없거든요. 약간의 해지용으로는 걸어둘 수는 있겠지만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선물의 방향으로 어떤 한국 미래시장의 반등을 예측하는 것 역시 지금 좀 위험하고 지금은 선물 옵션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었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확실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아주 며칠 동안의 선물과 옵션의 방향으로 시장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시세가 돌아 나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일간 차트에서는 그날이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주간 차트에서는 뭐 어떤 거래량과 보조 지표에 좀 도움도 받긴 하죠. 이런 모습들로 확인하는데요. 그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주간 차트상 확실히 안심이 될 때까지는 아예 시장에서 조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홀딩한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 대응을 할 때 미리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1980과 2000포인트 안에 진입했을 때 그 당시 때에서 일일 거래량들과 어떤 가격의 모습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제도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스텝이 꼬이는 시기가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하락을 대비해서 인버스를 같이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위험해집니다. 이게 시장이 반등하면 내 주식도 오를 것 같잖아요. 내 주식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버스에서도 손해보고 내 주식에서도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인버스에 들어갈 자금을 일단은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양쪽 포지션을 관리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선물 옵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오늘은 어떤 기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궁색하게 일부러 애써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무서운 시장이었고 이번 주 한 주로서 상당히 시장의 무서움을 알았던 그런 날입니다. 저희 역시도 과거의 시장의 어떠한 상승이 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뎌져 있던 것들이 다시 좀 깨어났고 시장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좀 느꼈고 주식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았고 조금 더 주식을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 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도 저의 핸드폰에도 하루에 몇 개씩
무슨 추천 문자들이 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낸다. 그리고 아마 내일 토요일 날 오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떤 증권 TV에서는 아마 증권 경제 방송에서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어떤 또 시황 방송을 또 할 거예요. 이런 거 지금은 좀 조심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이 급락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포지션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 장은 누군가 하나가 멋지게 이렇게 맞추고 이런 장이 아닙니다. 일단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 건너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